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됐으므로 제334회 임시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 및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 질의 포함 이외에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 보고 순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호과, 그리고 시설사업소 순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김대웅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를 2023년 주요 성과 위주로 비교하면서 2024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과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 시설 개보수와 의료 장비를 교체, 구입하였고 군민의 건강 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금연 지원, 구강 보건,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와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 출산 장려 지원 사업, 기저귀 지원 사업, 산모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생명존중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여러 가지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의 의료 지원과 주요 성과입니다. 맞춤형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예방 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 및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재는 선별진료소와 대신에 호흡기 클리닉을 그리고 방역 대책으로서 잘 항시 운영을 통해 신속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12개 읍면 방역 소독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주요 업적 성과로서는 공모 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2024년도 보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총 사업비 143백만 원으로 국비 79백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대회 수상 현황은 총 5건으로 2023년 통합건강검진 사업 유공기관, 2023년 금연정책 유공기관,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2022년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2023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2023년도 업무 보고는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24년도치를 보고해 주셔야 할 텐데요. 24년도 금방 23년도 처했었으니까요. 예. 24년도 중요 몇 가지만 이렇게 해주셔요.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하겠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보건 사업과 관련 여러 가지 활동, 그 다음에 그 의료 지원과 관련에 대해서 종래에 했던 여러 가지 그 사업을 계속 발전 그리고 강화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이제 그 24년도에 그 특히 여러 가지 그 감염 대책으로는 코로나 및 특히 최근에 그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그 방역 그리고 그 대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선별 진료소를 현재는 이제 호흡기 센터로 변화시켜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최근에 우리 그 의료 지원 파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히 입원실뿐만 아니라 그 응급실 관련된 그 진료를 좀 더 내실 있고 훌륭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 김대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지금 임실 군에 입원실이 지금 병원에 전무하죠. 네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전적부터 누누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편성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삶의 향상과 복지 증진 차원을 위해서는 이 입원실이 보건소에서 좀 힘들더라도 운영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보관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진료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입원실 운영을 결정했고, 그래서 이 군수님에게 직접 저희들이 찾아뵙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바는 있지만 내년에 이제 예산을 좀 추경해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원장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충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원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오은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성과, 2024년도 정책 방향,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 일반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2023년도 주요 성과, 2024년도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으로
의료 장비 기능 보강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2종의 보건의료 장비와 보건사업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며 신규 구입하는 차량은 의료지원과에 감염 대응팀으로 배치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영양,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 행태 개선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 경로당 노인 건강 지원 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대상자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실천율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 지역 주민 흡연 예방 교육,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경로당 대상, 구강보건교육, 찾아가는 읍면 치과 이동진료, 저소득층 대상 노인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조 국가암 건강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암 검진 기관과 12개 읍면 이동 검진 협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조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년층 주요 질환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건강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으로 구분하여 건강 취약계층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등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웹 또는 AI 스피커와 건강 측정 기기를 활용하여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격차를 개선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종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국민을 대상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무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출산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은 첫째아는 300, 둘째, 셋째아는 500, 넷째 이상은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 2년 차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및 종사자의 생활공간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인프라 확대, 노후화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재활시설 동행에 총 사업비 10억 5,800만 원의 2개년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 일정 및 공정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명 존중 심리치유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통하여 극단적 선택 감소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울증 선별 검사,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우울증 예방과 극단적 선택 감소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인력 충원을 퇴직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라는 상황에 대하여 현재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퇴직공무원 3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될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거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관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 계획에 보면요. 네네.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을 하겠다. 네. 보건사업 차량도 구입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정칠성 의원입니다. 그 혈액 투석기 네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 좀 하십사 하고 여러 차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군에서 혈액 투석 환자들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장애인만 합니까? 아, 그 혈액 투석 그 네, 대상자. 환자들. 네네. 환자분들. 장애인만요? 장애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네, 혈액 투석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돼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35 지원 대상은 지금 35명쯤 중에 1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것을 좀 뭐라 할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건 이유는요. 이게 생명과 직결된 일이더라고 이게요. 네네.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이 30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30일 날 가서 투석을 해야 되는데 30일 날 몸이 오늘 괜찮으니까 하루 미뤄서 내일 가야겠다 하고 하루를 미뤄서 그 사이에 새벽에 돌아가시더라고. 이게 희한하게 투석 환자들은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안 되더라고. 살아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생명하고 직결된 일인데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우리 지역에 혈액 투석 환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혈액 투석한다는 것을 또 외부에 알리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수조사도 좀 한번 해보시고 이제 우리 국민을 좀 골든타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추진 계획에 이게 안 들어 있어서 2024년도 하다못해 무엇을 한번 용역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견적을 한번 받아본다든가 계획을 세워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좀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뭔가 한번 조사라도 하고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제 그런 것을 좀 꼭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해요. 어린이 충치 예방, 노인 틀리.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시골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특성이 있어요. 네. 말씀하실 때 그냥 딸락딸락 소리가 나요. 네네. 근데 이제 젊으면 잇몸이 젊으니까 건강을 유지를 하고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1년 차이로 이렇게 잇몸이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덜그럭거리는데 틀니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리 그렇게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틀니가 그런 틀니를 좀 이렇게 그때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차피 예산 들여서 틀니 만들어줬는데 사실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네.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 있잖아요. 네네.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이렇게 네. 하시겠다 이렇게 사업을 올렸어요. 참 잘하신 것 같고 이 방문했을 때 네. 여러 가지를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앞전에 말한 이 틀니 같은 거, 네네. 아니면 귀가 안 들리고 네. 이게 청각 장애가 계신 분들 이런 거를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눈에 딱 보여버리잖아요. 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문 소리를 이제 어문 쪽을 바라본다든가 하면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 말하면서 달그락거리면 틀니가 논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방문했을 때 좀 잘 좀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미연에 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철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김항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항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네, 38년. 언제 퇴직하신가요?
6월에 퇴직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정관예우를 해주려다가 좀 하나는 꼭지를 달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정칠성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한번 네. 할게요. 구강보건 사업 그 관련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네. 인지하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서 이게 구강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를 한번 계속 문의를 하라고 했어요. 네. 예, 그래서 5월, 6월까지 아마 그 기간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예,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네, 네. 점 하나 찍어주십시오. 예, 사실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맛을 못 느끼고 정칠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틀니가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따닥따닥 소리 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이니 좀 인지하시고 주무팀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직생활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잘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장겸 의원님 보충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종민 의원입니다. 그 앞에서 정칠성 의원께서 말한 혈액투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건사업가로 이번에 오셨죠? 네. 예, 2년 전부터 지금 혈액투석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하거든요. 혈액투석에 대해서 우리 그 임실군에 혈액투석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수요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이 혈액투석은 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금 혈액투석을 임실 의료원에서 하려면은 장비가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됩니까? 일단 장비보다도 그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그 혈액투석 전문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여건이 충족되지가 못해서 의료원에 설치할 수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 한 7시 정도 보면은 전북권 뉴스 7시 20분에서 35분까지 이렇게 하는데 꼭 각 시군마다 특이사항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저희 임실군의 좀 안타까운 점은 항상 뒤늦게 따라가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혈액투석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임실군은 혈액투석 환자가 아주 편리하게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임실군에 혈액투석 환자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몇 분이 되는데 여기서 전주까지 가려면은 임실서 가려면은 물론 여기 차량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죠? 차량을 통해서 가는데 거리도 멀고 또 거기 가가지고 예약을 해야 돼요. 미리 예약은 되겠지만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이 혈액투석이라는 것이 급한 사람은 또 시간 촉박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삼아서 좀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임실군의 혈액투석 환자가 정말로 시설이 잘 돼 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잘한다. 이런 것 정도는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실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아까 김항중 의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6월달에 퇴직이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그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마지막 퇴직하면서 이러한 점이 좀 있습니다라고 해서 한번 의견 한번 제시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과장님 확실히 6월 말입니까? 네. 제가 착각했네요. 저는 12월 말로 좀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반기 때 한 번 더 있어서
그때 예우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니까 착각이네요. 의원님들 더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늦었지만 공직생활 하시면서 뭐 숙제도 많이 또 2개나 가져가시는데 뭐 잘 될 걸 믿고요. 우리 마지막 발언으로 소회를 한번 듣고 싶은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이라는 철없는 나이부터 시작된 공직 생활이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쌓였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제가 직장에 기여했던 것보다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행운이었던 것을 새록새록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동안 흘린 땀방울들이 오늘의 우리 군을 빛나게 만드는데 아주 조금 한 알의 미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위안을 삼고 떠나면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발걸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소중한 분들의 격려와 조언을 양분 삼아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칠 한번 같이 주게요.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38년 동안 저희 임실군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지대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을 뭐 타겟에 삼은 것이 아니고 임실 국민이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좋은 기억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황조 의원님, 장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의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만혜숙 업무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 원무팀장 마예숙입니다. 먼저 환경의 의료지원과장의 5급 승진 리더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보건의료원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연 진료팀장입니다. 김화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숙 감염관리팀장입니다. 박충신 감염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성과, 2024년도 정책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
공모사업 2024년도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학생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으며 코로나 및 감염병 등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읍면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강검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맞춤형 환자 진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등 6개 과와 응급실 외 4실을 운영 중이며 외래 조기 진료를 통해 영농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실 군민의 다양한 진료 혜택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24년도에도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 상황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치매 상담, 예방교육, 조기검진, 치매 환자별 맞춤형 사료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와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 물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폐회 가능 어르신을 위하여 무상으로 폐회 감지기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와 치매 극복 주간 운영으로 주민에게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접종 종류는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 22종으로 예방접종 전산 등록 철저 및 위탁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접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의학 업무 관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24년도에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방역 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 교육 등으로 조기 발견 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하절기, 살충, 살균 소독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입니다. 의료지원과 지적사항은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원실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입원 병원이 없어 보건의료원 입원실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자체 입원실 운영과 요양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입원실 운영 방안 등 두 방안에 대한 비용 추계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4년도 1월 보건의료원
입원실 운영을 위한 비용 추계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혜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제 오늘 과장님 계셔서 설명을 해드리고 질의도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꼭 질의 한번 하고 싶다 하신 분 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대표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업무는 계속 쭉 봐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 그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5페이지 한번 보게요. 영유아 발달 장애. 네. 이 부분에 지금 영유아만 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영유아 발달 장애입니다. 발달 장애는 어린 시절 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유아 발달 장애 이게 저희가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친께서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모친께서 이 활동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잘 안 나가고 네. 거기 뭐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이게 언어를 쉽게 빨리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 그 다문화 가족 아이들의 발달 과정 그런 걸 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분 그 며느님도 본인도 뭐 한국말을 어떻게 조금씩 해요. 네. 근데 애가 지금 상당히 컸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 그게 좀 심히 걱정이 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문화 가족들 네. 영유아가 있는 네. 다문화 가족들 좀 방문을 해가지고 네. 발달 상태를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언어 치료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네. 여기 언어 관계돼 가지고 의료원에도 없고 뭐 각 병원도 물론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언어 치료 그 청소년들도 사실은 언어가 좀 바르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 중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걸 좀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부 전주로 나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지원이 또 해주죠. 네. 거기다가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좀 인원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가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더 많은 그 언어 발달 문제 있는 영유아들부터 해서 여기 이런 애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의 뜻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 예방 관리 방역 소독.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번에 요새 막그 예상치 못한 질병들이 막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모기 뭐 이런 거 진해 이런 건 우리가 방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진해에 물리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네. 뭐 요새 왜 진해가 좀 많이 생겼나 봐. 근데 그 각 보건지소 있잖아요. 네. 여기에 약품을 좀 충분히 좀 전달을 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그 보건지소에서 약을 타다가 뭐 이렇게 집 주변에 뿌리면 진해가 안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약을 좀 많이 충원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때 좀 주게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해주시고 그 유충 관계에 돼 가지고 방역 소독 뭐 얼동기 모기 유충 뭐 이런 거 사업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좀 철저하게 그 지역마다 다 이거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한 번 더 시켜가지고 그냥 허락하면 휙 지나가고 말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면 오토바이에다가 싣고 차에다 싣고 그냥 쑥 지나가면 밖에 나와 있는 것들만 이렇게 말을 하자면 저희가 되는데 소독이 되는데 이것들은 지금 어디 맨홀 속에 이런 데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유충. 그래서 그런 그 방역이 아니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맨홀 같은 데다 직접 살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질의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거수해 바랍니다. 예, 장종민 의원님.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금방 말씀하신 장종민 의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에서 지금 보면은 임실군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나서 이거 해서 뉴스에 나오더만요. 네. 예.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임실군이 그 도에 가서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선정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때 임실군은 인구수가 적고 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많이 뺏기는 그런 경향이 있듯이 보면은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치료기를 하는데 지금 임실 몇 군데만 읍에다만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랬죠? 네. 퇴치기. 네, 퇴치기요. 퇴치기를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이제 했으니까 이것이 잘 효과가 있으면은 다른 우리 임실군 12개 면에도 최소한 시가지에 따른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치매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 되면은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해요. 저도 한번 나와봤는데 네. 타이틀이 좀 뭔가 사람들한테 선입감이 좀 안 좋아요. 치매 극복을 하기 위해서 걷기 행사를 한다라기보다도 물론 한마음 건강 지키기 걷기 대회 뭐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라든가 이렇게 하고 밑에다 뭐 의료지원과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치매에 대한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 이 좀 운동을 하던 마라토너들이 아이고 저거 치매한 사람들끼리는 내가 가서 뭐들어 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은 치매 극복을 위해서 걷기 대회를 하는데 그것은 빼고 그냥 뭐 건강지키기 걷기 대회라든가 이런 용어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어요. 그래요. 마이수 팀장님 그리고 정칠성 의원님, 장종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김상수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성과, 공모사업 선정 결과, 대외 수상 현황, 중점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공모사업 선정 결과, 대외 수상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농업 경쟁력 향상 전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대학 운영 등 4개 분야 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 수요 중심의 맞춤형 현장 지원 전개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농작업 대행단 운영,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해 농업인의 현장 수요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안전한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해 농식품 소규모 가공 창업 활동 지원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으며 과학 영농 기술 선도 및 확산 보급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과학 영농 신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 방제와 벼 최고 품질 생산 신기술 보급, 종합 검정실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전개할 계획이며 4월 중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하여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지역 전략 장목 명품화 육성 및 안정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임실 과수 명품화 안정 생산 기술 보급과 임실 딸기 지역 전략 장목 육성 기반 조성 등 지역 전략 장목 명품화 육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으며 기후 온난화 및 소비 패턴 다양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원예, 축산, 특용작물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신기술 확산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추, 우수 품종 선발 등 대표 작목에 대한 실정 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영농 현장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거리가 가득한 임실엔 치즈축제 성공 기약을 위해 분화국을 비롯한 경관용 국화 생산 공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핵심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보고는 각 부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차피 과장님도 오셨으니까요. 인사 한번 하시라고. 제가 이게 보고를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양 과장님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미숙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농촌지원과 천소영 과장님입니다. 기술보고과 김태형 과장님입니다.
들어가시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아까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확인받고 싶어서 다시 한번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 8분이 전체가 농업예산 가지고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네네. 지금 어찌됐든 2024년도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을 삭감이 안 되게끔 해주신 거기에 대한 일부분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향후 추경 때 또 8가지 항목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거 또한 5대5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젊은 청년들, 청년농들, 사회치 청년 시범 사업 이걸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농촌환력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김제 씨 같은 경우 일정 교육을 받고 이렇게 나면 국가 공모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80% 지원을 해서 그 공모 사업과 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우리 젊은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젊은이들이 정착을 해야 그래도 지역에 아이 울음소리도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꼭 좀 될 수 있게끔 농업인 학습 단체 주도 역량 강화에 사회치 과제 교육에서 이것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1월달 새 농업인 실용 교육 때에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그 자리에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농업 예산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은 국가적인 세수 감소 상황이지만은 농업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확보된 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농업인들도 많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이렇게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임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와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강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소장님, 정필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천소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평소 임실 농업발전과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도기획 박형우 팀장입니다. 인력육성 변재춘 팀장입니다. 생활자원 장성근 팀장입니다. 농기계관리 염규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성과, 2024년도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에서 4쪽까지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전문기술 능력 배양입니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장기 교육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대학은 사업비 3,500만 원 2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12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월 중 한우과정 30명, 발효식품과정 20명을 모집하겠습니다.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전문 이론교육과 현장 컨설팅, 벤치마킹을 60시간 이상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 설계 수립과 영농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벼 기본교육 총 12회 1,127명을 교육하였으며 전략 장목 7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초영농교육 15회 추진과 현장 실습교육 5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연구에 36개 1,594명을 정비하여 품목별 기술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사업 2개소와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입니다. 임실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구축 사업은 신평면 대리 일원의 연면적 3,564제곱미터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56억 4천만 원입니다. 작년 6월 청사부진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하였고 건축 공사에 따른 각종 인증과 재영향평가를 완료하여 12월 최종적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남은 제반 행정 절차에 충실히 대응하고 건축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현장 지도 역량 전문화 및 활력화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을 통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반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권역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트랙터 등 22종 838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으로 15종 67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영농 편의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영농철 휴일 근무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용 농기계 관내 농업인 경매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임대 사업을 위해서 임대사업소 노후화 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조 찾아가는 영농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입니다. 농작업 대행단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고령 영세농 및 농작물 수확 대행 작업 18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노후화된 농작업 대행 농기계 3종 7대를 대체 구입하여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산림 녹지가와 협업하여 미세먼지 절감과 산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조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2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 창업 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있는 가공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센터에 가공기술 표준화 컨설팅과 공동 포장재를 제작하고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가공 창업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외 2개 사업과 가공사업장 판촉 지원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농해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조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작물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과 농업인 재해안전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안전 실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체험농장의 품질 향상과 치유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조 과학영농 선도 농촌 지도자 회 육성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5조 농촌 여성 능력개발 지역 리더 양성입니다. 농촌 여성의 잠재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원 533명을 대상으로 우리쌀 활용교육 등 5개 과정 식문화 개선 교육과 농업정보지 제공,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 생활기술 과제 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촌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조 농업의 미래 영농 후계 세대 양성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사이치회, 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사이치 회원대회 등 각종 행사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 1개소, 청년 농업인 드론 농작업 지원단 5개소의 시범 사업과 청년 사이치회 영농 과제 포장 운영 등 주도적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중점 추진과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17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입니다. 박홍재배 농가 교육과 농기계 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콩재배기술 영농교육은 4월 중에 추진 계획이며 농기계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올해 자주식 탈곡기 8대, 파종기 14대 등 콩 관련 농기계 총 22대를 구입하여 임대 사업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콩 주산단지에 농기계 장기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축산과와 협의하여 박콩 관련 농기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조 시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군이 도입 가능한 국도비 시범사업과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자체사업 발굴로 금년도 시범사업 예산은 39개 사업으로 21억 3,7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9조 적탄소 농업 확대입니다. 기후변화로 식량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저탄소 농업 추진을 위하여 탄소 배출량 측정, 농업 해결 방안 강구 등을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고 영농교육 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실천 방안 소개 등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조 영농세대 양성 노력입니다. 농업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 전문가 양성 교육, 청년 농업인 현장 실습, 기초 영농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청년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 등을 공모하여 영농 후계 양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대하여 GR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농업 예산 지키는데 노력하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2가지 항목 그거 좀 꼭 좀 실현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이 최우선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농업 예산 젊은 청년 후계농들 농업인들 많이 발전될 수 있게끔 앞에서 좀 이끌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영 과장님, 정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요.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태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호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농업에 대한 애정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 김은하 팀장입니다. 소득장목팀 김양식 팀장입니다. 시험개발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경관작물팀 정성근 팀장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술보호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성과, 공모사업 선정 결과, 대수상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부터 12쪽까지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사업 목적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농약대 등 방제비 절감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 및 병해충 밀도 경감을 통한 벼, 고추 안전 생산을 위하여 추진합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25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이항전 육묘상자 처리제 3,500헥타르와 벼 일반 방제 1,200헥타르, 벼 무인항공 방제 3,000헥타르 및 고추 병해충 방제 450헥타르 등 기간 작목인 벼, 고추 대상으로 전체 8,150헥타르를 방제 지원하여 농업인 안전 영농 및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벼 안전 생산 및 품질 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논 작부 체계 개선 및 양분 종합 관리와 노동력 절감 등 신기술 농가 보급을 위하여 6개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동계작물 후작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 10헥타르, 논 온실가스 감축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5헥타르,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10헥타르, 경축순환 입상 퇴비 활용 시범 10헥타르, 그로모아 도입 벼 병해충 생력화 시범 60헥타르,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10헥타르를 지원합니다. 사업 추진을 통하여 벼 안전 생산과 쌀 품질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식량작물 우량 종장 및 신품종 농가 보급입니다. 영농에 있어 종자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금년도에 정부 보급종 210톤과 식량작물 우수품종 1.5톤 및 국내 신품종 화훼 종묘 28만 8천 주를 농가 보급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하겠습니다. 9쪽 과학 영농 현장 지원 종합시설 운영입니다. 영농시 적절한 비료 및 완숙 대비 사용을 위하여 금년도에 농가 의뢰분 등
토양 및 퇴비 부숙도 검사 3,100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15개소를 운영하여 농작물 병해충 발생 조기 예찰 및 신속한 농가 홍보 및 방제 지도로 주요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구축입니다. 농업미생물 현장 수요 증가와 작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총 사업비 3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498 평방미터 규모의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건축 기획 용역 및 공공 건축 및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 착공 후 12월까지 건물 신축 및 배양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임실 과수 명품화 안전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 기상 및 조류 피해 등에 대응하고 고품질 과수 안전 생산을 위하여 5개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이상 기상 대응, 과음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2헥타르, 원예작물 분야 경쟁력 향상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 1헥타르, 복숭아 당경기 품종 확대 보급 시범 1헥타르, 복숭아 생력 수영 관리 재배 시범 단지 1개소, 과수 유해조류 피해 경감 시설 구축 시범 1헥타르를 추진하여 과수 안정 생산과 임실 과수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과수 검역 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국가 검역 병해인 과수 화상병 방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도비 반영 과수 화상병 방제비 6,200만 원과 돌발해충 공동방제비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숭아 등 사계 과종 330헥타르를 방제 지원합니다. 적기 방제로 돌발해충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 과수 분야 국가 검역 병해충 청정 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원예 특작 맞춤형 신기술 보급 지역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원예 특작 작목의 안정 생산 기반 구축과 작물 생육 환경 및 작부 재배 개선을 통한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5개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시설 채소 고온기후 환경관리 시범과 임실 딸기 명품화 기반 조성 시범 및 수박 이동식 수직 재배 기술 보급 시범 3개소, 화해 보강 시설 보강 품질 향상 시범 2개소, 도라지 종근 활용 재배단지 조성 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신기술 농가 보급 및 농업소득 향상에 일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축사 환경 개선 스마트 생력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 기상에 대응한 축사 환경 개선 및 스마트 생력 기술 보급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개 분야 16개소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스마트 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 2개소, 소 접이식 간이 보정틀 장치 보급 시범 4개소,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 발정 탐지 시스템 도입 시범 4개소,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 3개소, 맞춤형 미네랄 블럭 생산성 향상 시범 4개소를 추진하여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및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고추 우량 품종 선발 및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지역성 적응성이 높은 우수 품종 선발을 위해 고추 35개 품종에 대한 품종 시험포 운영으로 우수 품종 15개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우수 품종은 고추 생산자 연합회의 추천 및 농가 교육을 통하여 재배 면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신기술 및 생력화 기술 보급 시범으로 민감 채소 수급 안정 생산 기술 시범 3헥타르와 시설 토경 관계 자동 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1헥타르, 시설 고추 농작업 환경 개선 시범 3개소 및 탄소 발세 저감 바이오차 활용 고추 관비 재배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고추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조 특화 작목 육성 지역 농업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신평명 대리의 지안 지역 농업 실증 시험포에서 테스트베드 딸기 시설 딸기 품종 시험 및 고추 비가림 양액 재배 시험과 과수 수영 실증 시험 및 지역 전략 작목 경쟁력 강화 시험 연구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고추 육묘 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생산자 연합회를 대상으로 고추 파종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험 포장 운영과 농가 기술 지원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조 임실렌 치즈축제 전시용 국화 초화류 생산입니다. 임실렌 치즈축제 국화 전시로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관광지 볼거리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와 민간 재배 포장에서 분화국, 포트국, 현해 조형물 등 국화 32,600개와 코스모스 모종 50만 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광국화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관관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실군 온난화 현상에 대비하여 신작목 개발 필요, 선진 사례를 통한 영농 신기술 및 다양한 작목 다양화 보고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애플망고, 망감류 등 아열대 작목 0.5헥타르를 도입하였으며 2023년도 수박 수직 생력재배 시범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역 여건상 아열대 작목 생산에 다소 불리하며 아열대 작목 후 연간 생산량 편차 및 가격 불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으며 기존 재배농가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재배 기술력 배양 및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여기 농촌지원과나 기술센터에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셨죠? 네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그 지역도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네네. 지구 온난화 관련 대비해서 이게 신품종들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거 좀 보급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니까 뭐 망고, 바나나, 망감류 이거 0.5헥타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수박도 수직 그 재배 0.6헥타하고, 네, 그럼 뭐 그래봤자 한 1헥타, 1.1헥타 좀 적은 양인데 그 해보니까 좀 뭐 사업성이나 이런 거 괜찮습니까? 그 망감류 부분은 방금 보고드린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 이제 중산간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렇게 작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농가 그 재배 관리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벤치마킹 관계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그 농가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선진지 벤치마킹과 그것도 현장 재배 현장 전문가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수박 수직 재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생산 소득 부분이 약 30% 정도 이렇게 증가된 걸로 그렇게 그래요, 결과를 좋아요. 냈습니다. 좀 노력하시는 거 고맙고요. 이렇게 좀 상승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면적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청년 농들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좀 유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주는 질의사항을 해야겠어요. 올해 벼의 병충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네, 곡출이 많이 생산이 저하가 됐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셔요? 금년도에 벼 쪽에 병해충 발생 부분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요. 이렇게 홍명나방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홍명나방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비례 넘어오는 게 회충으로서 그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명나방 발생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하고자 그 군비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그 100% 보조로 해서 홍목나방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추가적으로 약재 지원을 그 시행을 했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1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실농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클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금방 과장님이 설명한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항공방제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항공방제 때문에 그러냐? 이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항공방제에 의존을 지금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항공방제가 1년에 2번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항공방제가 아니면 지금 시골 어른들이 옛날 수동식으로 그 방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처해 있어요. 시골 형태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차량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를 좀 더 확대시켜둬라. 차량으로 방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병충해를 선제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본 의원이 생각이에요.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항공 방제는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농사 현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술적으로 출수 직전에 이렇게 약재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전체 필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출수 직전에 그 원래는 1회 방제인데 그 2회 방제로 좀 꼼꼼하게 이렇게 방제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출수 후 방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가 없고 품종에 따라서 약을 해야 되는 필지가 있고 안 해야 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출수 이후의 방제는 그 농가 자율 방제 지금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시기에 저희가 SMS나 문자 발송을 좀 날씨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출수 후 방제가 농가가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자가 경운기라든가 자가 노력으로 방제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드론이 많이 이렇게 확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수 이후 방제는 농가 단위에서 그 드론을 이렇게 지역 농가 드론을 좀 활용을 해서 날씨라든가 품종이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출수 마지막 방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전체적인 틀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차량 방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시골 어른들께서 맘만 있지 자가 방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방제를 허들 못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내가 차량 방제를 좀 확대화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한번 이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그 시골의 어른들이 애써서 농사 지은 게 실롱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질이나 추가 질의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 보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과장님, 정칠수 의원님, 양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윤미 과장님이 교육직임으로 오호진 종합경기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 종합경기장 팀장 오진입니다. 장은미 시설사업소장 교육으로 대리보고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재 수영장 관리팀장입니다. 강현태 국민회관 팀장입니다. 김성관 의경공연 팀장입니다. 문철수 사선대 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도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처리 계획 및 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경기장 쾌적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종합경기장 소형 분수대 주변 보수, 야외 관람석 페인트 도색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노후로 예기치 못한 시설 보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1일 22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사업비 3억 9,400만 원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여과기 여과제를 교체하고 보수가 시급한 지열 히트펌프 교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시설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국민회관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 원으로 취미클럽, 동호인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청사노후로 누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보완하고 체육관 지붕을 중점으로 보수할 계획이며 누수 예방을 통해 열화된 실리콘을 교체하고 옥상 우수관을 퇴적물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설 개선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지역 생활체육 동호회 및 반려동물과 함께 의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익 제공을 위해 사업비 2억 1,100만 원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와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상반기에 노후된 운동기구를 정비하고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사선대 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와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3억 2,700만 원으로 조경 수목 관리 및 환경 정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선대 관광지 관리조례 일부 개정 절차 완료 후 3개월 동안 느티나무 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4월에 초하원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사선대 내 하천 준설 작업을 통하여 수질 및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 조경 수목 및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처리 계획 및 결과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캠핑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크시설 이용객을 접수받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사선대 관광지는 사용자에게 사전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운영 중이며 데크시설 이용자 또한 허가 신청서를 받아 접수 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간단한 치사나 야행이 가능하게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사나 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 예고 완료 후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쉼터 주위 느티나무 가지치기를 해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도 4월 중에 느티나무 쉼터 시범 운영 전 전지 작업 및 가지치기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추가 관리 인력 채용과 관내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사선대 관광지는 노인 일자리, 장애 일자리 등 22명의 인원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에서 7월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기간 중에 관리 인원이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9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수대 옆에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시설 추가 설치 검토와 관내 주민이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취직화 추진 사업으로 개수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후장,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용도지구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편의시설 추가 설치는 향후 사선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편익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하면서 관내 주민이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8년 사선대 관광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일환으로 설치된 쉼터 데크 시설을 야영 데크로 변경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사선대 관광지 관리조례 일부 개정 후 3개월 동안 느티나무 쉼터 시범 운영 예정이며 기존 데크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용객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데크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입니다. 국민회관 지하 사무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사용 여부를 파악하여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체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회관 내 사무실 활용도 및 실사용 횟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사무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5개 민간단체 중 활동이 없는 1개의 개소는 임대 계약 만료 처리하였으며 사무실 사용 및 단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머지 4개 단체는 사무실 임대 재계약 처리하였습니다. 추후 사무실 임대 계약 시에도 단체의 활동 여부 및 사무실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지혜할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소장님 안 계시지만 여기 사전대 관리사무소 우리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문철수 팀장님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산림과에서 기후 대응숲 1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시설 사업소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예. 차후 관리까지도 용이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더 보충질이나 추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선대 하천 준설 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월달에서 5월달이요. 예. 이게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후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안전관리과도 하천 준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예산도 좀 절약되고 하기가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진 팀장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임실근의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